이 모듈에 대한 제가 지금 사용하는 자료, 그 인스트럭터 리소스에 있는 파워포인트로 앞부분은 다른 챕터, 다른 모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는 모듈인지, 액티비티들은 3장의 액티비티들이 상당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개발 도구라든지 버전 컨트롤하는 Git 실험, 실습, 그 다음에 파이썬 클래스에 대한 거, 유닛 테스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데이터 유형을 이제 파싱하는 방법까지 실습이 되어 있어서 오늘 오후에는 이 하다가 보면 아마 시간이 다 가실 것 같네요. 물론 이미 준비 기간에 하신 분들이야 큰 문제 없겠지만, 그러니까 아직 하지 않았던 분들은 오후에 챕터 시험과 함께 이것을 꼭 진행을 하시길 바라고요. 바로 여러 가지 소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우리 참가하신 분들도 이 네트워킹의 세계가 항상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에서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IT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것, 그 다음에 유지 관리에 대한 많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단순하게 CLI 상에서 CLI 이런 거 가지고 장치를 직접적으로 트러블 슈팅하는 것을 떠나서 네트워크의 생성에서부터 유지 관리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쪽에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들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배우는 그런 단계가 되죠.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으로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공동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이러한 추세가 바로 이제 소스 제어라는 게 이 개발자의 작업 영역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듈에서는 오늘날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에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차원에서 또는 이제 사용자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이제 최신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3.1 섹션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에 대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화면에 있듯이 소프트웨어 SDLC라고 되어 있죠.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이 과정은 단순한 코딩 그 이상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수집하거나 개념에 대한 증명, 그다음에 테스트 디버깅, 이런 버그 수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의 세부적인 단계하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실제 요구사항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논의되는 방법은 사전에 이제 계획하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말로 포커스라고 하는데 좀 생소하죠. 워터폴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Azure이라든지 Lean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숫자가 한 6개 정도 보이죠. 이게 요구사항 분석하는 requirements analysis,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에 디자인, 구현, 테스트, 디플로이, 배포,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이 소프트웨어 개발 SDLC가 총 6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단계,
각각의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의 결과를 입력으로 받아서 자신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래전부터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팀은 이러한 그 방식에 따라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생산하는 보다 적응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Azure Development, Agile, Azure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DLC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반복, 한번 1년에 그 단계가 한번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한 번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생겨서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개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이제 역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에서는 여러 수준에서 그 병렬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세부 정보라든지 백엔드 쪽을 통합하는 것, 운영이나 성능, 퍼포먼스 파라미터라는 거죠. 성능 매개 변수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제 별도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가보겠습니다. 요구사항 및 분석 단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 화면에 몇 가지 종류의 질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이제 답을 해서 서로 이해관계자의 어떤 현재 상황이라든지 요구사항, 여러 가지 제약 조건, 그리고 현재 의뢰자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등을 미리 이제 탐색 또는 살펴보기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잘 정의된 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탐색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어디에서 그 다음에 어떠한 맥락에서 이제 운영이 돼야 하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모두 수집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기능과 user experience죠, UX에 집중해서 보다 정확한 요구사항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발팀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아키텍처 옵션을 이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많은 반복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리를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것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단계를 잘 마무리하고 나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하고 범위를 잘 설명하고 지금 맨 아래쪽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SRS라는 건데요.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이걸 만드는 단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단계는 이제 Design and Implementation Phase가 되겠는데요. 이 설계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요구사항하고 이제 분석 단계의 SRS 문서를 입력으로 사용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설계하는 단계죠. 설계가 이제 끝날 무렵에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팀에서는 HLD, High Level Design이라는 것과 그 LLD, Low Level Design이라는 것을 대한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HLD라는 것은 제한된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크게 한 발짝 멀리 물러서서 예를 들어서 숲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거를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이제 아키텍처나 컴포넌트 그리고 그들의 이제 관계를 설명하고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HLD입니다. 그리고 HLD 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 LLD가 HLD 문서를 기반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겠는데, 각각의 개별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아키텍처,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 간에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에 대한 훨씬 더 자세한 그 설명, 그리고 어떤 필요한 요구되는 클래스와 설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을 열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즉 오른쪽에 임플리멘테이션인데, 일반적으로 이 임플리멘테이션은 당연히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진 HLD하고 LLD를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 임플리멘테이션 단계를 우리는 보통 코딩 또는 개발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개발자가 방금 얘기했듯이 설계 문서를 가져와서 해당 설계에 따라 코드를 개발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앞서 탐색하고 이제 정의했던 모든 이제 컴포넌트와 이제 모듈들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수명주기, 라이프 사이클, 소프트웨어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가장 긴 단계가 됩니다. 이 구현 단계가. 이 단계에서 그 엔지니어들은 필요시 테스트 플랜도 함께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현 단계가 끝나면 이제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객의 모든 요구사항 또는 필요한 기능이 잘 준비가 되었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장은 이제 테스팅, 디벨롭먼트, 메인터넌스를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거의 같은 맥락으로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이제 소프트웨어 코드를 입력으로 테스트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테스트 엔지니어가 테스트 환경을 이제 설치하고 이미 마련된 테스트 플랜에 따라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객의 어떤 그 요구사항에서 어떤 적시된 소프트웨어 모든 기능을 포함하기 위해 무엇을 수행해야 될지 그러한 테스트 목록이 포함된 문서가 있어서 이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것을 이제 기능, 펑셔널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펑셔널 테스트 외에도 추가적으로 인티그레이션 하는데,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이제 테스팅, 왼쪽 중간 부분에 있죠. 인티그레이션 테스팅, 퍼포먼스 테스팅, 시큐리티 테스팅 같은 것들을 함께 수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테스트 단계에서 개발한 코드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테스트 엔지니어는 어떤 버그가 있는지를 식별해서 구현 단계에 참여했던 이제 개발자들에게 그 내용을 리포트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그가 수정되면 다시 이 단계로 와서 소프트웨어를 다시 테스트하고, 모든 코드가 완벽하게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이 과정이 앞뒤로 백앤포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이 되는 거죠. 테스트가 끝나면 사실 이론상으로는 매우 고품질의, 여기 나와 있죠. High Quality Bug Free Working Piece of Software가 준비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디플로이먼트인데요. 배포 단계, 또 배포 또는 뭐 전개, 뭐 여러 가지 우리말로는 있는데, 테스트 단계의 소프트웨어를 당연히 여기서 마찬가지 개념으로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설치가 됩니다. 만약에 배포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 제품 관리자는 제품에 대한 이제 설계자하고 이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와 협력해서 회의 등을 거쳐서 소프트웨어를 출시할지 말지에 대한 이제 출시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과물인 이제 소프트웨어가 고객과 다른 모든 이제 최종 사용자들에게, 일반인에게 릴리즈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뭐 유지죠. 여기서는 고객 지원을 한다든지 프로덕션에서 발견된 어떤 버그를 수정한다라든지 몇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함으로써 일련의 SDLC의 어떤 단계가 일주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SDLC에 대한 이제 단계별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